오늘은 소설가 이순원의 자서전적 소설, 자전적 소설, 자, 19살, 19세라고 하는 작품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강릉에서 자란 작가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이라는 건 자서전적,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소설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화자가 청소년 시절을 회상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과거 회상적 구조죠. 나아가 13살에서 19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성숙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어른의 세계를 동경하는 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나서 대관령 고랭지 채소 농사에 뛰어들어 큰 돈을 벌고 어른들처럼 행동하다가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이때도 이러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된 어떤 사건, 계기가 있었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어른이 된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농사일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학교네.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전체적으로 모험의 어떤 도정에서 나타나는 분리, 이때 말하는 분리라고 하는 건 가족과의 분리, 형제와의 분리, 고향과의 분리, 기타 등등이에요. 입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새로운 사회로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복귀라고 하는 건 분리되었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자, 전형적인 구성 원리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 볼까요? 주인공인 나는, 자, 이때 나는 아마 사건을 경험하는 어린 시절의 나가 되겠죠. 사춘기를 겪으며 친구인 승태의 누나를 좋아하게 된다. 중3 여름이면은 19살이 아니죠? 그죠? 가족 모르게 승태와 함께 대관령에 오른 나는 빨간 지붕집을 보며 승태 누나와의 애틋한 사랑의 꿈을 키워간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빨간 지붕의 집은 뭡니까? 그렇죠. 승태 누나와 애틋한 사랑을 이루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전기 볼까요? 나는 고교 입시철이 다가오자 완고한 아버지를 꺾고 자신의 의지대로 빨리 돈을 벌어 어른이 되고자 상고는 상업고등학교를 얘기합니다. 입학한다. 그렇지만 왼손잡이인 탓에 주산에 능숙치 않아. 요즘은 주산을 안 하죠. 주산을 안 하는데 옛날에 상고 때는 주산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또 시험 문제였어요. 어쨌거나 간에 시리에 빠지게 된다. 이후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 지을 것을 결심한다. 어디서? 여기 나온 대관령에서. 발단 전개 위기 봅시다. 결국 나는 부모님과 형의 반대를 뿌리치고 학교를 그만둔 채 대관령 고냉지 농사를 지어 성공한다. 와우, 사업적으로 수완이 있나 봐요. 돈을 번 나는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고 유곽을 들라다니며 어른 흉내를 낸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나는 승태에게 큰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그동안 짝사랑하던 승태 누나에게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지만 택도 없지. 승태 누나는 나의 마음을 다치지 않는 말로 조언을 한다. 그리고 승태 누나의 조언을 듣고 어떤 일이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가 이제는 어떤 성찰의 계기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듬해 농사는 그저 그랬고 패기도 시들해진 뒤 정수는 스스로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때 정수가 바로 나가 되겠습니다.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그렇죠. 공부죠. 학업이죠. 그리고 2년간 지은 농사를 그만두고 19살에 예전에 자퇴한 학교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학업에 충실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 줄거리예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시절 그 나이 때 어떻게 본다면 좀 조숙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죠? 가출을 한 거죠? 아니, 가출이라기보다는 허락을 받고 사회생활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들보다 나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만큼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문제점을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의 자리로 복귀를 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소설이고요. 회고적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청소년기의 꿈과 방황을 통한 어떤 성장. 키가 커진 건 아니고요. 정신적 성장. 뭐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어른이 된 서술자의 시선에서 성인 서술자죠. 과거에 겪었던 사건, 과거 회상, 회고적이네요. 서술하고 있다 라고 본다면 1인칭 회고형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비는 이러다가 네가 아예 공부 손 놓을까봐 걱정이다. 엉뚱한 데 취미 들여서 어쩌면 아버지는 그때,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 체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이미 내 속을 바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이야? 어린 시절의 나가 아니라 어른인 지금의 나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지난번 성적을 봐도 언제나 열심히 하라고 야단칠 수 없는 노릇이고, 요것도 이제는 뭐야? 서술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과거의 아버지가 한 말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자, 현재 성인 서술자와 어린 서술자의 말이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도식화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경험시라고 하는 건 과거고요. 서술시라는 건 서술하고 있는 시간, 현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현재의 나는 서술하는 나니까 서술자라고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회상을 하죠. 그 과거의 사건은 나가 사건을 경험하는 나, 경험자죠. 어떤 행위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이 사건을 나가 회상하고 서술을 합니다. 누구에게 서술해요? 독자에게 서술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요 경험 이야기, 이 경험 이야기에 해당하는 구절은 요걸 거예요. 애비는 이러다가 네가 아예 공부 손 놓을까봐 걱정이다. 엉뚱한 데 취미 들여서 큰 따옴표 빵 쳐가지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는 발화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이쪽에 해당할 겁니다. 자, 그럼 나아가 회상하는 부분은 이거겠죠? 어쩌면 그 아버지는 그때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때라고 하는 요 부사를 통해서 말하는 시간과 행위의 시간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가 독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지난번 성적을 봐도 언제나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야단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여기에 있는 나의 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나의 말이면서 독자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내용이 어떻게 지금 서술이 갈라지고 있는지, 나누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필 수가 있었어요. 자, 문체를 본다면 문체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춘기 고등학생의 문체와 어른, 성인의 문체를 가지고 사건을 서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의 나의 능청스러운 말투는 중간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상당히 넉살이 좋아요. 이러한 모습들은 독자에게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심리는 나의 심리겠죠. 이 나의 심리는 나의 심리인데 서술하는 나의 심리가 아니라 사건을 경험하는 나, 즉 과거 나의 심리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 심리가 대관령서 농사를 짓는 것 전과 후로 나누어져요. 즉 변한다는 거죠. 처음에 이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버는 어떤 경제권을 가져야 어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농사 짓기를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남들보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나이에 맞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자신의 어른 노릇이 사실은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경험자인 나는 농사 짓기 이전과 이후로 심리 변화를 통해 정신적 성숙을 가져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성장소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 진행이 순차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표현상의 특징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살에서 16살, 여러 일을 겪으며 성장한 나는 고1 때 겨울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 일을 하겠다라고 뜻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7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 일을 하겠다는데 아버지는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두 가지 조건을 걸고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17부터 18살 때에는 나는 승태를 비롯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냉지, 배추 농사를 준비하고 운 좋게 풍작을 거두고 큰 돈을 법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듯한 행동을 하죠. 그리고 오토바이도 사고 뭐 이래요. 그러다가 사고를 치죠. 그러다 18세, 18살 추수 때 나는 나 자신의 행동이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린 놀이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19살 때 2살 아래의 후배들과 동급생이 돼서 학교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에서 빨간 지붕집이라는 소재가 있어요. 이 빨간 지붕집은 승태의 누나와 함께 살고 싶은 어떤 꿈이자 희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경의 대상이자 꿈 그 자체라고 보면 돼요. 자, 시험 점수는요. 자, 뭐냐 그러면 나는 성적을 올리기가 힘들어 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왜?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부로는 가망이 없어. 그래서 나는 뭐 할래? 돈 벌래 라고 하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은 이렇게 두 개의 소재가 갖는 의미를 가지고 표현상의 특징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순원의 소설 19살, 19세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